이야기 쓰기. 회복 탄력성 여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번 장에서는 스토리 작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을 이해하고 경험을 반영하고 감정을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의도를 설정하고 경험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힘과 회복력을 기록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경험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전환하기 위한 여정 이해. 여행을 회상하다. 여행 중 어디에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야기를 쓰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되돌아보면 배운 교훈을 평가하고 감사하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검토하고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되돌아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경험이 오늘날의 나를 어떻게 형성했나요? 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중요한 순간을 파악한 후에는 배운 교훈을 평가하십시오.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얻었습니까? 두려움이나 한계를 극복했나요?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는 당신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검토하는 것도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발전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나열해 보세요.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면 향후 경험에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리를 축하하고 손실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십시오. 여행을 회상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되돌아보고 배운 교훈을 평가하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검토하고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강력한 스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경험을 반영.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은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시기와 성공을 되돌아보면 다양한 사건의 감정적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이러한 감정이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유발 요인 식별. 감정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고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을 생각해보고 각 감정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세요. 감정이 촉발된 정확한 순간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을 갖고 무엇이 감정을 유발했는지 알아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감정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고 나면 이러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방식의 패턴을 찾아보십시오. 이는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찾기. 감정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이나 특정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감정을 관리하고 원하는 사람을 더 잘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 탐구. 감정의 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회복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때 한 걸음 물러나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감정에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놀라움, 불안, 혐오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정 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감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를 식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결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복력을 키우려면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 어려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방법과 더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탐색할 때 자기 관리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산책, 요가나 명상, 심지어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탐색할 때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회복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습을 통해 감정을 활용하여 명확성을 얻고 관점을 얻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을 들여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잠재적인 장애물을 탐색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달성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 때 당신의 야망을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겠다는 환상을 품는 대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고 도달 가능한 목표를 계획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자문해보세요. 이러한 자기인식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물을 탐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무엇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같은 종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리소스 및 사용 가능한 시간과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세요. 잠재적인 장애물을 분석하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마지막 단계는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더 작고 달성 가능한 작업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각 작업의 날짜를 할당하여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고 잠재적인 장애물을 탐색하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도 설정.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 가능한 결과를 공식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부족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작하려면 의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목표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상입니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의 명확성을 얻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를 설정하려면 먼저 자신과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은 귀하의 현재 상태와 가고 싶은 곳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확인한 후에는 그 목표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무리한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우면 나중에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뿐입니다. 대신 장기 목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위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겁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실수는 성공의 일부이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스스로 상기시키십시오. 행동을 취하고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더 작은 단계로 나누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계획을 세우면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목표와 전략을 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팁을 따르면 의도를 설정하고 목표를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헌신과 헌신을 통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쓰기.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경험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과 목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고 이를 독자와 공유함으로써 영감을 주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탐구할 때는 이해심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은 경험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여정을 기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을 관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쁨과 불편함의 순간을 탐색하고 배운 교훈에 대한 성찰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은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토리를 작성한 후에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생각을 물어보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귀하의 이야기가 의미 있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면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독자의 관심을 끌고 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중요한 순간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생각해보세요. 이야기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포착하는 설명적 언어를 사용하여 생생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고 피드백을 수집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쓰고 공유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회상하고 경험을 되돌아보고 감정을 탐색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의도를 설정함으로써 글쓰기의 힘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성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든 혼자 간직하든 관계없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야기를 작성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힘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고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주변에 있는 지지를 인식하고 이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어떤 변화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힘써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시간을 내어 우리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처리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오해는 회복 탄력성이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수와 실패는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회복 탄력성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여 더 강하고 현명해지도록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항상 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